그럼 먼저 3번 문제 오픈 친구들은 같이 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차 함수 y는 x의 제곱 쭉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직선도 모르성수 p가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지금 1차 함수 직선 주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잡혀 있는 모르성수가 p는 자연수처럼 잡혀 있다는 거 이거 동그라미 치고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문제가 요구하는 바는 지금 이 두 놈이 교점을 형성한다고 했을 때 그 두 교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식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문제풀이의 첫 번째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정교하게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 포물선 대충 그리고 그 다음에 직선 대충 그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지금 잡아내자. 맞죠? 지금 이게 이 문제풀이 첫 번째인데 이거는 워낙 2차 함수 공부에서 우리가 많이 해봤던 작업이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놈을 연립하는 걸로써 이 두 놈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자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하게 되면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p의 플러스 1x의 마이너스 3의 p의 제곱에 플러스 11p의 마이너스 6의 이퀄 0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요놈이 인수분해가 됩니까?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요놈의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2의 p 플러스 1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이 근기수관계로 마이너스 3p 제곱에 플러스 11p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이 알파, 베타를 이 교점의 x좌표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거의 길이값을 구해낼 수 있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차이값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곱셈 공식 조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값을 구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알파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한번 이 생각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의 식을 계산하게 되면은 결국 얘가 뭐가 나오냐면 다들 생각할게요. 얘가 4p 마이너스 5의 제곱까지로 정리가 되나 보네요. 그러면 결국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라고 하는 게 절대값 4p의 마이너스 5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놈의 길에 대한 계산식이 만들어졌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 하나 들어가죠. 이게 기울기가 몇인 직선입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그러면 요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45도일 거니까. 그럼 결국 1대1대 루트 2여서 결국 요놈의 길 값은 요놈의 길에다 루트 2만 곱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작업은 뭐 P1, P2, P3를 구함에 있어서 P1이라고 한다면은 P1이라고 한다면 P 값이 1인 상황이기 때문에 P 값이 1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입해서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뭐 B2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B2는 필요 없구나. B3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될 겁니다. 설명 여기서 스탑해도 되겠죠? 그거 해야 되나요? 여기 스탑해도 되겠죠? 문제.
다음에 이어서 8번 문제 못 푼 친구들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 집합이 자연수의 집합이고 그놈의 부분 집합으로 A 집합에 있는데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 그 다음에 원소들의 총합은 31의 조건이 되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B 집합은 A 집합에 해당되는 원소에다가 원소 각각에다가 K씩을 더해서 나타나는 숫자를 원소로 바꾸는 집합.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의 조건에서 A와 B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원소는 5하고 7이 있고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은 60이다. 그 다음에 문제 요구하는 바는 A집합의 원소들의 곱의 최대값 구해요. 지금 이 설정의 문제는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 뭐 자리에도 있었고 다른 교재도 있었고 이 정도는 이제 좀 풀어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A집합을 원소 5개짜리 집합으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열려서 B의 집합이라고 하는 놈은 A 플러스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K가 될 거고 C 플러스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D 플러스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E 플러스 K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열려서 이제 그 다음 작업은 뭐 교집합이 5, 7인 건 뭐 지금 당장 어떻게 손댈 수 있는 게 없고 자연스럽게 이제 나의 조건에서 이 두 개의 합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이 60이다. 그걸 이제 첫 번째로 관계식을 만들어내주는 거지. 어떻게? 이거하고 이걸 더하면 될 거 아니야. 맞죠? 합집합을 구함에 있어서 당연히 요놈들하고 요놈의 원소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하는데 근데 더하는 게 끝은 아니지. 왜? 겹치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5하고 7이라고 했죠? 그럼 그걸 다음 값 한번 빼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나에 나와 있는 저 조건식 일단은 A 더하기 나에 나와 있는 조건식 전에 여기 기본 조건 있죠? A 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이 31이라는 조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31이라는 책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에다가 다시 이거를 더하면은 요놈이 2개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5K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12를 뺀 값이 결국 여기에 언급된 합집합의 원소들의 총합 60 아니겠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31을 대입하면 결국 K값이 몇이 나옵니까? 여기서 K값이 2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K값 구해냈고 그러면 이제 이어서 마지막에 문제가 요구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예전에 기출 문제하고 약간 좀 다른 느낌의 요구사항이 잡혀있는데 이제 H밥 B집합 만드세요. H밥 B집합 일단 H밥에 들어가는 숫자로 5하고 7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번호보다 큰 숫자, 이 큰 숫자가 B집합의 원소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7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또 9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교집합에 또 5하고 7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여기 5가 있겠죠. 맞습니까? 교집합에 5, 7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결과만으로 얻어낼 수 있는 이 집합의 원소들을 다 평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 또 H집합에 몇이 들어갈 수 있나? H집합에 몇이 들어가? 지금 B집합에 5가 있음으로 해서 A집합 몇이 있어야 돼요? 3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보다 이 큰 숫자가 여기 5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3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더 숫자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게 있나? 더 이상은 아니죠?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게 A집합의 원소들의 곱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요놈 모르니까 두 개의 숫자를 그냥 X, Y라고 주세요. A, B라고 할까요?
그럼 기본적으로 A하고 B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지금 A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이 31이라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B의 값은 어떤 값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31에서 이거 3개 15값 빼면 몇입니까? 16 나오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16이라는 기본 베이스가 깔리네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바는 A 곱하기 B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죠. A집합의 원소들의 고백 최대값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고백값은 결정이 돼 있고 A 곱하기 B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거의 최대값 어떻게 구하면 돼요? 마무리. 뭐로 구하면 될까? 산술기하 내지는 2차 함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당연히 산술기하가 좀 더 편해 보이니까 산술기하 쓰는 게 낫겠지.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값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2의 루트 AB 이상이다. 그 다음에 요놈이 16. 그러면 요놈이 몇입니까? 8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8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가 64. 어? 그러면 이제 A랑 B가 같아요. A하고 B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맞출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하고 일단은 이 등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 두 개 같은 경우에 발생이 되잖아. 근데 같으면은 이 집합의 원소가 다른 숫자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모순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부분만 이제 처리내면 되는 거네요. 그 부분을 처리할 때 요놈이 같은 상황 88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최대값이 그 근처에서 나타날 거거든.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9하고 7이죠. 근데 9하고 7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7이 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0하고 몇입니까? 6. 16은 가능합니까? 별 문제 없네요. 그래서 요놈까지 어떤 생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에 나온 이쪽 갈까? 이거 있어. 이거 보이네. 그 다음에 질문에 나온 15번 문제, 5번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 집합은 11 이하의 소수의 집합이기 때문에 몇 개 안 돼서 그냥 숫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놈의 부분 집합으로서 X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그 X에 S를 붙인 게 요놈의 약속이 이 집합의 원소들을 다 더해라 라고 하는 약속.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의 부분 집합으로 A 집합, B 집합인데 공집합은 아니다고 잡혔네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하고 다의 조건을 만족하게끔 결국 A집합, B집합을 결정 지으라는 거니까. 한번 시킨 대로 합시다. 먼저 가에 나와 있는 조건은 이 상태보다는 조금 더 식을 처리해서 한 단 내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B의 여집합이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B 차집합 A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전체 집합, 그 다음에 비차 집합 A가 공집합이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놈 다 공집합은 아니거든. 그러면 B가 작고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크면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별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그 다음 작은 뭐냐면은 SA하고 그 다음에 SB에 더하기 10 SA하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들의 총합이 될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의 총합 하고의 차이 값이 10이야. 그럼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숫자의 총합이 지금 10이어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저기 전체 집합에 있는 숫자들을 조합해서 여기 10을 넣을 수 있는 경우들을 잡아주면 될 거 아니야. 맞죠?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2, 3, 5하고 그 다음에 3, 7이 있겠네요. 맞죠? 만약에 두 개의 숫자만 집어넣는다고 하면 3,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개의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2, 3, 5가 되겠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행착오 거치면서 이제 판단 내려보면 되는 거고 두 가지 상황 갖고 이제 해보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여기에 3, 7을 집어넣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3, 7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 작업 보자. 나머지 숫자가 이제 2, 5, 11이 남았는데 A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원소의 총합하고 그 다음에 A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의 총합을 비교해봤을 때 여집합에 들어가는 원소의 총합이 더 커야 돼. 그러면 일단은 큰 숫자는 여기 집어넣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남은 숫자 중에서 큰 숫자가 몇이 있어요? 11이 있겠죠? 그래서 11을 집어넣고 그래서 3하고 7하고 11을 썼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2하고 5가 남았는데 만약에 2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 요구하는 게 A집합의 원소들의 곱잡으로 할까? 일단은 B집합에는 원소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가능한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건데 여기다 2 집어넣고 여기다가 5를 집어넣는 상황이 있겠네 일단. 맞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다 5를 집어넣고 여기다 2를 집어넣는 상황이 있을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여기다가 2, 5를 동시에 집어넣는 상황이 있을 거고. 상황은 세 가지일 겁니다. 지금 적어도 여기 이제 2, 3이 들어가, 3, 7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이 조건이 만족되는지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야. 만족되는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은 A집합에 해당되는 원소의 총합이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의 총합보다 더 커버리죠.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가능합니까? 그러면 A집합의 원소의 총합이 10이고 여집합에 해당되는 원소의 총합이 16이네. 조금 만족되네요. 시행착오 거치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 자체를 그냥 만들어내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었던 문제예요.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33번 생각보다 질문이 많네. 그럼 33번 아직까지도 모르는 친구들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F 함수가 몰상수 K에 들어가 있는 4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필요 조건이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근데 주체가 x-2가 0보다 크다가 필요 조건인 거죠. fx가 0보다 작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기본적으로 화살표가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필요를 내야죠. x-2가 일단 거기 나와 있는 요 놈이 이거에 위한 필요 조건은 이 정도로 식을 표현 잡아주면 되는 거고 아직까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 들어갔는데 저거야 뒤진다 잘 나왔다며 또 졸려? 봅시다.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4차 부등식이고 얘가 가정이야. 그 다음에 결론은 2차 부등식. 근데 여기 가정을 통해서 이 결론으로 간다는 생각의 흐름이 쉽지 않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되기 위한 어떤 생각의 흐름을 잡는 것보다는 얘가 어차피 참이라고 한다면 요놈의 대우도 참 아니겠냐. 대우 명제를 만들면은 x의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요놈 부정에서 가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어져 있는 이 4차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누구든 인수분해 시도하겠지.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은 x의 2에 곱하기 그 뒷부분을 보고 쓸게요. xa 제곱의 마이너스 xa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기 위한 이 k 값의 조건을 결정 지어라 라는 문제가 된 거지. 그러면 확실하게 더 깔끔해졌습니다. 왜? 기본적인 가정, 기본적인 설정이 이 2차식이 음수라는 설정이거든. 맞아요? 얘는 무조건 음수예요. 그럼 우리가 부등식을 다룸에 있어서 무조건 음수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냥 없애버릴 수 있지. 마치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이 0보다 크다? 같다? 그럼 마이너스 2 그냥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부등식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얘의 부는 어차피 음수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없애주면서 결국 뒤쪽의 부등식을 우리가 쉽게 처리해낼 수 있는 2차 부등식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걸 만족하는 x에 대해서 얘가 무조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잡아라. 아, 이것도 풀리네. x의 값이 0부터 몇 가지. 그래서 이 범위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세워내라 라는 문제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이거 푸는 건 어떻게? 2차 함수 도입하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내가 0부터 2 사이의 범위를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보이다시피 대충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x에 대해서 얘가 무조건 0보다 작다. x보다 밑에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럼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 위한 포인트 조건은 뭐예요?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한 포인트 조건은 뭔가? 경계에서의 보조건이죠. 그래서 요놈 집어넣어서 뭐가 나와야 된다. 음수가 나와야 된다. 진감이 역시 정신 차려주십시오. 그래서 x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나타나는 식 4의 플러스 2의 플러스 k 값이 0보다 작다? 같다까지 성립하겠지. 어차피 같아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이거 플러스 k 값 범위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55번. 어, 55번 질문이 왜 나왔는지 알겠다. 지금
지금 55번 질문한 친구 내지는 못 푼 친구들은 지금 문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조건 질문을 쳐주세요. 그럼 문제 나와 있는 기본적인 설정이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통과점으로 3a, 2b라고 한다면 3a 값은 분명히 음수일 거고 그 다음에 2b의 값은 양수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점은 이사분면 위에 존재하는 점이라는 얘기지. 이걸 제대로 안 짚고 넘어가면 아마 마무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생각해라. 만나는 점을 각각의 A점, B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은 O부터 A까지 선분의 길이 그 다음에 O부터 B까지 선분의 길이 오늘 지금 최소 값을 구해라. 그럼 이제 연산 들어갑니다. 당연히 기울기값 모르기 때문에 기울기 문제 잡으세요. 때값, 양수값으로 기울기 문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통과점과 기울기 이용해서 직선 잡는 거지. 그럼 y의 마이너스 b의 그 다음에 기울기 k의 x의 마이너스 3a 잡아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절편들 확인해 주면 되는 거죠. 절편들. 맞습니까? 그럼 먼저 x자리 0 대입해서 y 절편부터 먼저 구할게요. x자리 0 대입하면은 b의 마이너스 3ak가 만들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x절편 갑니다. x절편은 y다 0 대입해서 x가 구하는 거니까 k값 보내버리면은 마이너스 k분의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항하면은 플러스 3이 만들어지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x절편하고 y절편이 표현됐고 3의 2b죠? 2b. 맞죠? 그 다음에 이제 5부터 a까지 선분의 길이는 요놈의 x의 절편값을 베이스로 해서 길이값을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상황상 지금 요놈의 부호가 음수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값을 표현해 줌에 있어서 당연히 양수값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k분의 2b의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 y절편은 그대로 양수값이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2b의 마이너스 3a의 k가 잡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식이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가봅시다. 마이너스 3a에 더하기 2b는 어차피 모르는 그 값이긴 하지만 아무튼 결정되어 있는 숫자인 거고 문제에 잡혀있는. 그 다음에 내가 잡은 건 이 k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남은 k를 보게 되면은 k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ak 지금 이쪽에 이제 k가 들어가는 식인데 문제가 요구하는 게 요놈이 갖고 있는 최소값 구하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결정돼 있어요. 단지 그냥 우리가 A값, B값 모르는 거지 결정되어 있는 숫자예요. 그럼 당연히 요 식이 갖고 있는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산수기였으면 K 사라지겠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마이너스 연결됐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충분히 이 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플러스에 그 다음에 요 놈이 이거예요. 왜? A값의 부호가 음수거든 지금. 그러면 요 식의 값은 양수가 맞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문자 취급하면서 산술 기하쓰는 게 별 문제가 없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것만 좀 신경 써주면 되겠죠? 그럼 아마 마무리도 별 문제 없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납치성이 있는 문제였고, 뭐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제일에 나온 56번하고 62번은 거의 비슷한 느낌의 문제인데 62번이 좀 더 무난하고 그 다음에
56번은 좀 어려우니까 먼저 62번 문제부터 먼저 봅시다. 62번부터. 그 62번 옵션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기본 베이스는 이제 실수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문자 x, y, z에 대한 관계식이 그 다음에 제곱의 관계식 하나 조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문자가 아니라 x의 최대값이 구하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죠.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세 개의 문자의 관계식에서 내가 x의 최대값을 알고 싶으면 x를 따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좌변에 y하고 z만 남기고 x를 이항시켜버리세요. 그 다음에 2차의 관계식도 마찬가지. y하고 z만 남기고 x는 이항시켜버리세요. 이렇게. 그럼 도대체 왜 굳이 이런 작업을 진행했냐? 지금 이제 x의 최대값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공식 하나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만들어낼 건데 그 공식은 기본적으로 실수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 좌변을 눈여겨 봤을 때 공식 하나 떠올라야지. 코시죠, 코시. 그러면 코시 공식을 한번 여기에 적용시켜보면은 y의 제곱에 플러스 z의 제곱이 무조건 큰 같다. 요놈 곱하기 그 다음 요놈을 잡혀서 요놈이 나오려면은 y 플러스 z가 나오기 위해서 여기 일일이 있으면 되는 거죠. 성립하는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굳이 이런 작업을 진행했냐? 내가 x의 최대값을 나누고 싶으면은 이 부등식을 x만의 부등식을 만들어내거든.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위치에 먼저 여기에는 이거 집어넣고요. 8-2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이 식에는 해당되는 거 요놈을 집어넣으면 그냥 x만의 부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그냥 풀면 x의 범위가 나와요. 그 맞춤 해법이 존재하는 문제고 뭐 정리하는 거는 그런 없기 때문에 풀리는 2차 부등식이 만들어져서 결국 x의 최대값은 5분의 8.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순간에 y하고 z의 값은 결국 이제 둥어가 성립하는 상황에 대해서 최대값이 나왔기 때문에 둥어의 성립 상황은 다시 이쪽으로 가서 1하고 y의 비율 1분의 y하고 그 다음에 1하고 z의 비율 1분의 z 이 경우에 둥을 성립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y하고 z 값이 어떤 값인지 굳이 모르더라도 실제로 이제 문제 요구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값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 두 개의 값을 뺀 걸로 더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의 값이 같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A값 구하라는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최대값만 넣으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 마무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리됐으면 바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동일한 느낌의 문제이긴 한데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의 형태가 이제 56번 문제예요. 그 이유는 약간의 어떤 식변형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한번 56번 문제 찾아봅시다.
보면은 56번 문제도 방금 전에 여러분들 설명 들었던 62번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약간 문제점이 생기는 형태의 조건이 주어졌네요. 일단은 실수 베이스의 문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x, y, z의 관계식이 1차의 관계식, 2차의 관계식까지 주어졌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요 놈이 좀 특이하게 들어가 있네. 근데 얘는 이제 조금 더 감각적인 식처리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해법은 어차피 요 놈과 동일할 거예요. 해법은. 뭐냐면은 지금 z의 최대값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z를 따시키는 거지. 맞죠? 똑같이 이제 풀 건데 문제는 여전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 정도까지 식을 변형하면 별 무리는 없다. 할게요. 어차피 필요한 게 제곱이거든. 맞죠? 그래야지만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 1차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제곱으로 바꿔버리기 위해서 좌변을 x의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럼 좌변에 뜬금없이 1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변도 1을 작업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일한 느낌으로 식처리 마무리 들어가 보면은 z만 남긴다고 했을 z를 따로 시킨다고 했을 때 x의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은 3의 마이너스 z의 제곱이라는 관식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도 x 마이너스 1로 맞춰주는 작업 진행하세요. 그 다음에 플러스 y에 플러스 z에다가 빼기를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빼기를 작업해 주면은 그리고 z 딱 x에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y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z라는 식이 만들어지겠구나. 이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캐치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부분은 똑같습니다. 코시 공식에 의해서 뒤쪽이 어쩔 수 없죠. x의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의 제곱에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한다면 곱한 게 x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그러면 요 놈은 2가 될 거고 요 식에 이제 3 마이너스 z 제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는 1 마이너스 z 들어가면 되겠죠. 됐네요. 그러니까 z만은 2차 분위기 만들어져요. 풀면 z의 범위 나오고 그게 최대값이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해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약간의 어떤 식처리 감각까지를 요구하는 문제다. 이 정도.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은 이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에 나온 6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금방 답이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뭐 도형에 대한 감각.
누구야? 봅시다. 일단은 그냥 삼각형이 뭐 대충 뭐 잡혀있는 상황인데 A, B, C, D 점이 일직선 위에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일직선 위에 놓여있지 않은 P점하고 Q점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추가적인 조건으로 요놈하고 요놈의 길이의 비율하고 요놈하고 요놈의 길이의 비율이 같다 라는 조건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넓이 값이 1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넓이 값이 16이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 S1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 S2 S1 더하기 S2의 최소 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이거예요. 요놈의 길이의 비율을 우리가 모르는데 이걸 1대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놈의 길이의 비율도 1대 A여야 되지. 그러니까 B값 자체를 그냥 대충 둔 겁니다. 1대 A라고 두면 이것도 1대 A여야 돼. 문제 조건에 따라서. 근데 요놈의 길이를 그냥 A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건 A 제곱이라고 둘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실제로 요놈의 넓이값 계산하고요. 요놈의 넓이값 계산해서 계산이 잡으면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뭐 직관적으로 어차피 PQ점의 어떤 높이값 자체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정이 뭐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동일한 높이로 해서 이제 푸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굳이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걸로 접근할게요. 먼저 요놈의 넓이값 계산 잡을게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값 1인데 비례 상수값 x로 표현합시다. 이건 B값인 거지 실제로 길이값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연녀석 높이값 모르니까 높이도 그냥 H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놈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1이라고 잡혀있는 거네요. 그냥 다 문제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연녀석 이제 요놈의 넓이값도 우리가 표현 잡으면은 2분의 1에 이거는 비율값이 실제로 길이값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비례상수 잡아서 A 제곱의 X라고 표현 잡으면 되겠네요. 일단 높이값 모르니까 X2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S1에 더하기 S2 요놈의 계산 좀 만들어 봅시다. 먼저 S1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 2분의 1에 A 곱하기 비례상수 X 잡으면 될 거고 그 높이 값은 H1을 따라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요놈의 넓이 값도 2분의 1에 A의 비례상수 X 잡아주고 높이는 요놈의 높이값 따라가면 되겠지. H2 이게 이제 넓이에 대한 계산식입니다. 딱히 뭐 특별히 작업한 거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 비율이 같다고 하는 거를 이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 별 무리 없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형태의 방식 만들게요. 끝났어요. 조건하고 엮어보세요. 그럼 여기 2분의 1에 x의 h1까지는 1이거든. 그냥 이거 a만 남겠네요. 이 조건하고 엮으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쪽 부분을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2분의 1에 그 다음에 x의 h2 2분의 1에 x의 h2 지금 2분의 1 있고 그 다음에 x도 있고 h2도 있고 a 하나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a 하나는 이쪽으로 보내서 a분의 16으로 표현 잡으면 되겠네요. 크게 기했으면 마무리되겠죠? 일단 쉬는 시간 잠깐 좀 갖고 나머지 두 문제 풀고 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시험 보도록 합시다. 좀 쳐다보자. 겁내만 힘들어하는 이 새끼들.
괜찮아? 기가 좀 힘들어서 너는 그냥 수업 시간마다 그냥 아주 너무 힘들어.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만 쉬고 남은 3개 문제 빠르게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70번 문제는 야, 이런 문제 시험을 참 골치 아픈데 그래서 집중합시다. 70번 문제 볼게요. 먼저 A, B, C가 기본적으로 양수 조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변 요놈이 무조건 이거 이상임을 증명을 해봐라. 정대 이제 요구사항인데, 우리가 뭐 이런 증명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요놈에서 요놈을 빼서 뭐 요놈이 0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 방법을 많이 쓰긴 하는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산술 기하를 쓸 수 있는 형태로서 좌변을 정리해서 산술 기하를 써서 요놈 이상이다는 걸 보여주면 좀 깔끔하게 증명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 있어서 약간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실기 처리 과정 자체가. 갈게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일단 좌변을 좀 손을 댑시다. 좌변을 어떻게 손을 댈 거냐면 요놈이 2배씩을 잡아줄게요. 2배씩 잡아서 식체라는 거는 중학교는 1학기 수학에서도 몇 번 나오곤 했는데 아무튼 얘도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걸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같은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2분의 1 처리하면 가면 되겠지. 그럼 좌변을 받아서 맞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 식 자체를 적당하게 짝을 지어줄게요. 먼저 A가 남게끔 요놈하고 요놈에 하나씩 엮어줍시다. C분의 A, B에 그 다음에 B분의 AC. 좀 이따 산술기하 쓰면은 C분의 B, B분의 C는 지워지고 A가 남게 되겠죠? 그게 목표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연이어서 여기하고 요놈에 하나씩을 엮어서 나중에 이제 산술기하 썼을 때 B가 남게끔 만들어줄게. C분의 A, B 플러스 A분의 BC. 그래서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가 남게끔 요놈 하나 최종적으로 남은 거 엮어주면은 B분의 AC에 플러스 A분의 BC.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산술 기하를 써주면 먼저 얘는 2의 루트 요놈 곱하기 요놈 이상이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의 목표대로 C분의 B하고 B분의 C는 지워지고 A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2의 루트 B의 제곱 남겠죠? 그 다음에 얘도 2의 루트 C 제곱 남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문자가 엮이는 상황에 대해서 얘가 동화 성립하는 상황, 얘가 동화 성립한 상황, 얘가 동화 성립한 상황이 충돌되면은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둥어의 성립 상황을 잠깐 좀 확인을 해보면 둥어는 당연히 이 두 개 같을 때죠. 맞습니까? 근데 그 두 개 더해서 2가 됐잖아. 그럼 각각이 뭐면 되는 거야? A면 되는 거지. 각각. 그래서 C분의 AB하고 B분의 AC 이게 둘 다 A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연에서 연도 마찬가지로 C분의 AB하고 그 다음에 A분의 BC가 각각 B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B분의 AC하고 그 다음에 A분의 BC 이게 이제 C면 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차피 A값 양수값 설정이기 때문에 A값 날려버리면은 요놈 이퀄에 요놈에서 A값 날려버리면 B하고 C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A 날려보면 B하고 C가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B를 날려보내면 A하고 C가 같은 경우지. 그 다음에 얘는 C를 날리면 A하고 B 같은 경우네. 그러면 같이 조합하면은 A, B, C가 같은 경우에 둥어가 성립한다. 딱히 충돌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지금 끝. 어차피 정리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마무리될 거.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증명도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됩니다. 딱히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73번. 그럼 7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x값, y값 제한 조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x 더하기 이 y값이 4라는 조건 잡혀있네요. 그 다음에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 식이 갖고 있는 최소값을 구해내봐라 정도의 요구사항인데 일단은 얘는 적당하게 식을 변형시켜서 산술 기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아니면은 뭐 요놈을 하나의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이걸 하나의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풀어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번 감각적으로 식차를 통해서 접근한 요령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다시 말할게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문자 하나 이거 소거시켜서 이거 조건식 이용해서 한 문자만의 식을 만들고 나서 뭔가 이제 그 식을 보면서 산술기하를 쓰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적당하게 조건식도 처리하고 원하는 식도 처리해서 산술 기하를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작업하는 요령이 있고 일단 후자만 설명하면은 여기 x-1이 있지. 그럼 얘도 x보다는 x-1이 있는 게 좋겠지. 그 다음에 2에 여기 y-1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y-1을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뜬금없이 마이너스 3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3으로 해서 이렇게 조건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문제 없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원하는 식도 이제 변형을 할게요. x-1분의 1에 플러스 아무래도 얘가 이거 2이기 때문에 이거를 2를 붙여주고 이걸 8로 바꿔주는 거예요. 좀 감각적인 식차리인데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으면 좋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식을 이 정도로 바꿔주고 뭐 이 상태로 풀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조건식의 변형식을 엮어주는 거지. x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의 y의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식을 곱해서 우리가 식차리하는 거 몇 번 해봤어요. 이제는 알겠죠? 근데 얘가 어차피 몇이에요? 1이지. 그러면 여기 그냥 이거 단독으로 곱해놔도 별 무리는 없네요. 어차피 요놈 값 자체가 1인 거니까. 따로 뭐 추가적인 고정사는 들어갈 필요 없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식 전기 작업 들어갈게요. 먼저 이렇게 전개하면 1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전개하면은 8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전개하면은
2의 y의 마이너스 1에 8에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개하면은 x의 마이너스 1분의 2의 y의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질 거고 됐습니까? 그럼 어차피 얘는 결정되는 거고 이거는 산술기하 써주면 되는 거네요. 산술기하. 그럼 어차피 문자 부분 다 약분되면 소거되겠죠? 그 숫자를 이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마음대로 직접 할 수 있겠지? 그럼 연이어서 질문에 나온 88번 문제의 목표 친구들 같이 한번 확인해보자. f 함수가 이제 경우 나누기 함수고요.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2의 바깥쪽 부분은 지금 이 x의 직선 따라가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 폼선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1대1 대응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이용해서 결국 이제 a값, b값, c값 결정 지으라는 문제네요. 그 다음에 a값, b값, c값 쓰면 상수값 조건 잡혀있죠. 그러면 이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값하고 마이너스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가 나눠질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오른쪽에서는 2x의 직선이니까 4 기울기가 2인 직선. 그 다음에 2의 왼쪽도 마찬가지로 2x니까 마이너스 4 잡고 기울기가 2인 직선으로 표현 잡으면 되겠네요. 그럼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전체적으로 보면 좀 1대1 대응인 걸 요구했는데 그럼 1대1 대응이 되는 2차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는 상황은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하죠. 맞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다시 말할게요. 폼수 자체가 지금 뭐 전혀 알고 있는 상황이 없는데 아무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지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든 간에 아무튼 이 점하고 이 점이 연결되는 상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능한 상황은 이 점하고 이 점이 연결되는 상황도 가능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1대 대응 맞거든 이것도.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푸는 건지 이거 갖고 푸는 건지 아마도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닐까? 맞죠? 어차피 문제가 요구하는 게 f 함수 결정 기라는 거거든. f 1값 구하라는 거는 결국 이 a값, b값, c값 구하라는 거거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놈을 이해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문제의 핵심 조건은 나의 조건인데 나의 조건에서 저 2차 방정식의
x의 값이 마이너스 1인 상황에서 중근을 갖는다.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놈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접함되는 거지. 맞죠? 이렇게 접하든지 이렇게 접하든지 아무튼 접하면 되는 거지. 근데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이게. 왜? 이거하고 엮어준다고 했을 때 ax의 제곱에 플러스 bx의 플러스 c를 좌변에 남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k 이거를 우변으로 이항한다고 한다면 이걸 우변으로 이항하면 결국 지금 이 방정식의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걸 물론 이 식에서 중근을 간다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다시 요 놈의 그래프하고 요 직선을 생각해 봤을 때 x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접한다. 그렇게 생각할 상관없지. 그렇죠? 그래서 y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bx의 플러스 c 하고 y는 마이너스 x의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이 x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접한다. 마이너스 1의 댕될 점에서 접한다. 그러면 결국 요놈의 직선이라고 하는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대충 뭐 이 정도의 상황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긋는다고 했을 때 이 곡선하고 마이너스 1에서 접한다. 됐습니까? 그럼 결국 이게 아니라 이거란 얘기겠지. 맞죠? 그 통과점이 마이너스 2,4점하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점으로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A값, B값, C값 구함에 있어서 통과점으로 봅시다. 마이너스 2,4점하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점을 통과한다. 이거하고 이제 ABC의 관계식 두 개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또 하나의 관계식은 어디서 만들까? 를 봤을 때 지금 뭐 요놈을 다시 뭐 쓰는 건 지금 당장 좀 불편해 보이고 다시 얘를 볼게요. 아까 얘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놈의 대칭축이 몇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여기 나이 나와있는 조건에서 좌변에 저 2차 함수 생각했을 때 대칭축 마이너스 2의 a분의 b의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또 하나의 ABC의 관계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씩을 연립해서 A값, B값, C값 구하면 이 문제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통 질문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뭐 개별 질문할 거 있는 친구들 한 5분, 10분 정도 개별 질문 받아주고 아까 예고했던 것처럼 바로 시험 시작하도록 할게요. 개별 질문할 거 있는 친구들 질문하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의 y값을 범위를 구하고 요는 y값을 범위를 구하고 분을 곱하겠다. 그건 안 돼요. 왜냐면 동일한 변수 x로 잡혀있는 식이기 때문에 요놈의 최대가 될 때 요놈의 최대가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맞죠?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이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겠다 의 생각을 좀 가야 돼요. 그러면은 식 자체는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절대값 fx면은 이거지?
그 다음에 이어서 뒷부분은 여기 f의 이거니까 여기 이거 들어가면 되지. 그럼 x의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되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럼 당연히 절대값 있으니까 그래프 못 그리지 이거는. 어떻게 너무나 할게요. 2하고 3을 경계로 해서 첫 번째로 x의 값이 3보다 클 때 이 경우는 둘 다 양수잖아요. 그러면 x의 마이너스 3에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2에 x의 마이너스 5가 됐겠네요. 됐습니까? 그래프는 금방 그릴 수 있죠. 어차피 추가 교점이 나오니까. 해당되는 분명 그래프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 그래프 그리면 충분히 그 y값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지? 이거는 결국 이거하고 이게 같은 함수는 안 되거든요. 실수 전체로 따지면 이게 맞죠? 실수 전체로 따지면 절대로 같은 함수가 아니야. 근데 특정한 x가 몇 개를 따지면 대응되는 y값도 각기 그 맞춰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하라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너가 그래프를 이거의 그래프 그리고 잘 그렸어. 그 다음에 이거의 그래프 그리고 그럼 교점이 몇 개 있나? 4개 있죠? 그러면 이 4개의 x값이 그 집합의 음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하나만 들어가도 되잖아요. 하나만 들어가도 그 숫자에 대해서는 이놈의 y값하고 이놈의 y값이 같은 값일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4개까지는 너도 생각했을 건데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이 집합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 말이야. 내가 요놈의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같아지도록 하는 그 정의역을 잡아주는 데서 이 4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이용해도 되고 2개를 이용해도 되고 3개를 이용해도 돼. 알겠나? 요놈의 부분집합 개수과라는 문제야. 최근에 테스트에서 봤잖아 이거. 답은 2의 4, 3개. 근데 빼기 1을 잡아야 되겠지. 공집합 빼줘야 될 거니까. 이거 정답 맞지? 갖다 깔아준다. 이 문제는 일단은 그냥 대입해서 노가다로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요놈 민수분해가 왜 들어오지? 부분분수법 기억나지? 그것까지 같이 조합해서 푸는 문제인데 조금 더 식이 좀 더 귀찮게 잡혀있는 문제 케이스야. 한번 가볼게요. 인수분해가 x에 플러스 1에 x에 플러스 3이라고 인수분해 되겠죠. 웬만하면 작은 거 앞에 큰 거 뒤에 쓰는 게 좋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x에 8하고 6하고 8인가? 계속 갑니다. 이거 부분분수법으로 바꾸면은 이거 마이너스 이거 하면 2분의 1 만들어질 거고 그럼 x 플러스 1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따로 이제 부분분수법 바꿔주면 2분의 1에 xA 플러스 6분의 1에 마이너스 xA 플러스 8분의 1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그럼 일단은 V 엮지 말고 그냥 요 놈만 따로 이것부터 5까지 대입하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 1부터 5까지 대입해서 같이 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먼저 여기부터 대입하자. 처음에 1 대입하면은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4분의 1이죠. 숫자가 일찍 증가할 겁니다. 3분의 1에 마이너스 5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에 마이너스 6분의 1. 얘보다 1건 숫자, 얘보다 1건 숫자 하나씩 그렇게 증가해요. 얘도 일씩 증가했으니까. 그냥 규칙, 패턴 찾으면 돼요. 얘는 7분의 1만 되고 하나 더 집어넣어야지. 그럼 6분의 1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만들어지겠네요. 여기까지. 일단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대입한 작업했어요. 그럼 여기서 소구가 발생이 되거든. 근데 소구 규칙이 보통 우리가 이제 막 연속적으로 막 소구되는 것만 만들어잖아. 근데 소구되는 규칙이 잘 봐. 앞에 거 첫 번째 거에 뒤에 놈하고 하나 건너뛰고 앞에 놈. 뒤에 거하고 건너뛰고 앞에 거. 뒤에 거하고 건너뛰고 앞에 거.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앞에서 첫 번째, 세 번째 게 남았지. 그럼 뒤에서도 뒤에서부터 첫 번째, 세 번째가 반드시 남게 돼요. 무조건 이 소거는. 약간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더 해보자. 이거 해야지. 맨 처음에 1대입 해야죠. 얘가 몇이 만들어져? 9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8분의 1에 마이너스 10분의 1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9분의 1에 마이너스 11분의 1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10분의 1에 마이너스 12분의 1이 만들어질 거고, 맨 마지막이 11분의 1에 마이너스 13분의 1이 만들어지겠네. 맨 마지막 5대 2 파면. 맞죠? 얘도 보다시피 똑같이 써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됐습니까? 근데 다시 또 요노가 연결되면 이거하고 이게 소거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게 소거됩니다. 결국 남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남아요. 이것만 이제 터셈 진행하는 거지. 이해됐어? 보자. 유리함수 x분의 1의 함수의 그래프 위에 a점. 그래서 x축의 평행한 직선, 그 다음에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요동과 교점은 각각 b점, c점. 그 다음에 이 넓이가 8이다. 그러면은 뭐 별다른 거 없이 이 점을 문자 설정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야? 이 점 모르니까 알파라고 봅시다. 요는 이게 존재하니까 알파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 없죠? 그럼 연이어서 이 점을 잡을 값은 뭐가 되냐? x좌표 똑같이 알파일 거 아니야. 알파분의 k가 y좌표일 거고. 그런 문제 없지? 이 점. y좌표가 알파분의 1인 거지. 이거하고 이거 y좌표 같을 거니까. 그 다음에 y자리에 알파분의 1을 쓰면은 오케이? 그럼 x의 값은 알파 k 알파가 되겠네. 맞죠? 어렵지 않죠? 기본적인 조건이 이거는 점의 좌표값 찍기. 그러면 이제 넓이가 8이라는 조건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위해서 요놈의 길이하고 요놈의 길이가 필요한 거지. 이걸 y좌표에서 이걸 y좌표 쓰세요. 그럼 이 길이가 나오는 거지. 근데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필요하죠. 이건 x좌표의 차로 계산 걷겠지. 그러면 k 알파에 마이너스 알파. 이 분의 잡으면 넓이가 나옵니다. 보다시피 알파가 그냥 소거돼 버리네. 그러니까 알파 값에 관계없이 항상 입자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문제 이번에 k 값 바로 엮을 수 있을 겁니다. 질문? 갖고. 실수 k에 대해서 f함수가 이렇게 잡혀있네요. 그 다음에 g함수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의 마이너스 4로 정확하게 잡혀있네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hk라고 하자. 그 다음에 hk가 4를 만족하는 자수 k축과 hk가 3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k값이야. 이걸 좀 구하라는 건데, 일단은 식을 합성하는 게 좀 감당이 되나? 이걸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러면은 쉽게 감당이 안 되지. 맞죠? 왜냐면 4차씩 만들어져 버리니까. 그걸 요구하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바는 결국 g의 fx라고 하는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퀄 0을 만족하는 요놈의 근 x의 개수를 생각하는 거거든 지금.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먼저 fx를 t로 치환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gt의 이퀄 0이라고 하는 얘를 만족하는 먼저 t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t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최종적인 얘를 만족하는 이제 x값 구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럼 최종적인 근이 나오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래프로 보면서 하면 됩니다. 그래프. 먼저 gt 이퀄 0을 만족하는 그때 x값 바로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럼 t값 몇은 몇이야? 4하고 마이너스 1 나오나? 그럼 다시 이제 이걸로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fx의 이퀄이 4하고 fx의 이퀄이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근으로서 이제 최종적인 근 x가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작업을 함에 있어서 F 함수의 그래프가 필요할 겁니다. F 함수 그래프. 그럼 F 함수 그래프 그릴게요. 지금 실수 K죠? 0하고 그 다음에 K 이제 뭐 Y축은 잘 필요는 없겠다. Y축은 잡지 맙시다. 일단은 0하고 K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르볼컨 포물선에 이어서 이제 꺾어서 올리겠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F한 그래프 대충 이제 이 정도로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사직선하고 Y는 마이너스 1직선을 잡을 거예요. 근데 Y는 마이너스 1직선은 어차피 나와 안 나와? 그죠? 아니다. 잘못했다. 잘못 그렸네. 이거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경우나누기 하죠. 먼저 x의 값이 k 이상일 때는 이게 양수값일 거니까 r을 물건 풍선이겠네. 그러면 이렇게 그려서 이 부분만 그리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x의 값이 k보다 작을 때는 2로 물건 풍선이겠지.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이제 작업해주면 되겠네. 그럼 y는 마이너스 1직선에서 교점이 빼박이네 하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4개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럼 4개 만족하려면은 이렇게 그려줘야지 이제 y는 사직선.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포인트는 여기서 이게 더 위로 올라갔어야지. 그래서 요놈의 꼭지점의 좌표값이 꼭지점의 y좌표 값이 4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그래서 표값 조금 풀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3이 들어간 모든 실수 K값들의 합은 3이 되려면은 결국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나, 두 개, 세 개. 꼭지점 y좌표가 지금 4이 걸릴 때요. 이거세요. 그러면 마음을 잡고 하면 되지. HK가 3을 만족한다. 점의 개수가, 부점의 개수가 3개. 맞죠? 그럼 여기서 한 개 나오고. 어차피 똑같은 이 요놈의 그래프잖아요. 표현적으로 요놈 한단 내리거나. 그러면 3개 나오려면 y는 4가 여기를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값. 이게 4다. 그거 갖고 작업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합성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성함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지 식을 합성하는 건 4차 함수가 나와서 감당이 안 돼요.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시험 보기 전에 얘기하는데 한영고는 뭐 여러분들 아직 모르겠지만은 부교재가 있는 학교고 부교재에서 시험을 많이 내요. 근데 이제 그 부교재가 공부가 된 친구들은 대충 이제 문제를 알고 외우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냥 풀만한데 근데 그 외의 학생들은 그냥 절대적인 자기 실력 갖고 봐야 되거든요. 맞죠?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못 봐왔던 생소한 문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어영 구형 그거 풀려고 덤비다 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점수를 맞을 수 있게끔 잘 선택해.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바로 풀려고 하지 말고 이걸 내가 지금 풀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지어. 뭔 말인지 알겠나? 근데 그게 상당히 초반부터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점수를 좀 맞아봅시다. 시험지 받으면 바로 시작하세요.
네. 이거 시험 잘못 갔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저기 데스크에서 밴드 하나 달라고.